이번 리뷰는 알파7 마크4를 4년 넘게 사용을 하면서 국내외에서 인물 사진을 촬영해온 취미 사진 작가가 느끼는 알파7 마크5의 사진 색감 중심의 체험 리뷰입니다. 국내, 해외, 실내, 야외 등 많은 장르들을 통해서 새로 적용된 AI 화이트 밸런스와 M4와 달라진 사진 색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얼마 전 저희 인스타그램 사진 계정이 1만 명의 팔로워에 도달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1만은 그리 큰 숫자는 아니지만 릴스를 거의 올리지 않는 순수한 사진 계정으로 1만을 달성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영상 제작자인 제가 인물 사진을 취미로 제대로 시작을 한 건 21년 12월이었는데요. 소니로부터 렌즈의 리뷰를 처음 받았었는데 그 렌즈가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렌즈인 50mm f1.2 GM 렌즈였습니다. 그때 정말 제 인생에 남을 이 사진을 찍게 되었고 이 사진을 통해서 정말 많은 기회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많은 현직 모델 배우분들이 사진 작업 요청을 해주셨고 작업을 통해서 사진이 많이 늘기 시작했어요. 50.2 렌즈가 큰 반응을 얻으면서 소니에서 인물 사진의 최적인 GM급의 렌즈들이 발매될 때마다 연락을 주셔서 리뷰를 진행했는데요. 85GM2 리뷰에 와서는 이 사진으로 인해서 해외에 계신 배우, 모델분들까지 연락을 주셔서 더 많은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본의 유명 사진 매거진인 제니게 알파7 마크4로 촬영한 사진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덕후라고들 하죠. 진짜 제가 항상 챙겨보는 잡지인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사진가로서의 5년간의 활동 속에 GM 렌즈와 함께한 카메라는 알파7 마크4였는데요. 영상은 타사의 바디를 메인으로 쓰고 있지만 사진은 줄곧 소니의 알파7 마크4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소니 카메라가 항상 만족스러운 건 아니었어요. 날씨가 정말 좋은 날엔 C사의 카메라가 100% 만족스러웠고 흐린 날에는 P사의 카메라, 실내에서는 N사의 카메라가 100% 만족스러웠는데요. 그런데 왜 소니를 써왔냐면 소니는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항상 90%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여행을 떠나서 사진을 정말 많이 찍고 있는데요. 여행에는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여행 내내 비가 올 때도 있었고 예약을 해둔 실내 촬영 로케이션이 너무 어둡거나 할 때도 많았어요. 대낮에 찍으려고 했는데 일정이 꼬여서 밤에 찍어야 할 때도 있었고 정말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짐이 많다 보니 조명 장비를 많이 챙겨가기도 어려웠고요. 이렇게 다양한 환경과 변수 속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 어떤 상황에서도 90% 이상의 퀄리티를 꼬박꼬박 내주는 육각형의 밸런스 바디를 쓸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소니의 알파7 M 시리즈가 인물사진이나 여행 인물사진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가 이런 게 아닐까 합니다. 퀄리티뿐만이 아니라 소형, 경량이라는 부분도 정말 중요했습니다. 저는 사진도 촬영하고 영상도 촬영하고 또 유튜브 컨텐츠도 하고 리뷰까지 하다 보니까 사진용 카메라, 영상용 카메라, 브이로그용 액션캠들 그리고 리뷰하는 카메라와 렌즈까지 해서 2, 3인분의 장비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요. 많은 장비와 여행을 다니려면 장비 하나하나의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니의 카메라는 바디의 크기와 무게도 정말 작지만 고급 렌즈들이 가볍고 작기 때문에 경량화도 퀄리티도 놓치고 싶지 않은 저에게 정말 좋은 카메라였습니다. 이렇게 마크4를 잘 사용하면서 마크5의 출시도 많이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작년 말 마크5가 4년 만에 출시가 되었죠. 출시 이후에 나온 리뷰들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변화된 점 중에서 제가 1% 쉽게 생각을 하던 색감 측면에서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험 리뷰를 해볼 수 있게 되어 정말 바로바로 개인 작업을 잡기 시작을 했는데요. 약 6주간의 체험 기간 동안 총 10몇 분 정도를 촬영을 한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6분의 작업 결과물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느낀 색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전에 알파7 마크5의 특장점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을 보고 가시죠. 부분 적층형 풀프레임 센서가 탑재가 되었고 AI 연상 기능을 통합한 신형 비욘지 XR2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좋았던 AI 피사체 인식이 더 좋아졌고 적층형 센서로 인해서 1초에 최대 30프레임의 블랙아웃 프리가 가능하며 기계식 셔터 기준 고속 연사에서도 16스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6스탑의 DR에 대한 실제 사용 느낀 점은 이후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딥러닝 오토 화이트 밸런스, 아마 이 사진 유저분들 사이에서 가장 화제가 된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광원의 색을 추정하는 AI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서 오토 화이트 밸런스의 정밀도가 향상되었다고 해요. 저는 사실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좋아졌는지도 한번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룩도 2개가 추가되었는데 FL3에 대한 사진은 이후에 한번 조금씩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로우 포맷도 등장을 했는데요. 로우 포맷에서 화질은 유지하면서 용량은 더 줄인 압축 HQ 방식이 추가되었는데요. 무손실 압축 자체도 비압축과 동등한 화질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였었는데 거기서 더 줄인 포맷이 나왔습니다. 보정 가용도와 같은 로우 포맷의 이점을 유지하고 싶으시면서도 용량은 줄이고 싶으신 분들에게 하나의 옵션이 더 생겼습니다. 영상에서도 변화된 점이 있었는데요. 4K 60프레임이 논크롭이 되었습니다. 다만 어두운 색상 부분의 이미지 품질이 변경된다고 하니까 주의를 해주시고요. 품질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메뉴에서 4K 비디오 각도 우선순위를 꺼주시면 됩니다. 또한 4K 120프레임이 지원이 되면서 이때는 크롬 모드로 적용이 되고요. 4K 120프레임에서도 손떨림 방지인 액티브 모드는 사용이 가능한데 120프레임 외에는 액티브 모드보다 더 안정적으로 흔들림을 잡아주는 동적 액티브 모드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드디어 4축 멀티앵글 액정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틸트 방식,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스위블 방식을 선호를 하시는데 마크5는 드디어 사진 영상 하이브리드 카메라에 맞는 멀티앵글 액정이 되어서 두 가지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제 체감상으로는 LCD의 색감도 더 좋아졌다고 느껴졌는데요. 배터리 효율도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체험하기에도 배터리 성능도 더 좋아졌습니다. 보통 2시간 정도 촬영을 한 타임으로 가져가는데 2타임 넘게 촬영을 해도 배터리가 충분했어요. 여행 시에 가지고 다니는 보조 배터리를 2개에서 1개로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진짜 공감을 많이 하시겠지만 공항에서의 배터리 숫자 제한 때문에 배터리 효율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 카메라를 받고 도쿄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도쿄에서는 5-6분 정도를 촬영을 했는데 그 중에서 2분의 샘플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수민님과는 오후 시간대에 만나서 상겐자야 쪽과 시모키타자와에서 촬영을 했는데 해가 아주 뜨겁고 강렬했습니다. 빛과 그림자의 대비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었는데 DR이 좋다 보니까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둘 다 잡아낼 수 있어서 이렇게 후보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대비감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DR을 조금 더 보고 싶어서 역광, 역사광도 체크를 해봤는데 오후 1시쯤에 강한 시간대의 역사광에서도 빛의 반대쪽에 있는 피부톤이 흔히 시체색이라고 하죠. 먹색으로 먹어 들어가지 않고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핑크색으로 보정을 먹여도 피부 색감이 따라 올라오니 분위기를 만들기에도 좋았습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핑크로 색을 틀었죠. 뒤쪽에 해가 강렬하게 들어온 상황인데 명부를 조금 다운시키고 안부를 적절히 조절을 하니까 부드럽지만 또 대비감과 톤은 살아있는 사진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드러움 속에서 대비감과 톤이 살아있는 사진들을 좋아하는데 DR이 넓으면 보다 더 섬세한 작업이 가능해서 제가 원하는 느낌을 만들기가 좋더라고요. 소니가 이런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플랫폼에 앉아있는 사진을 촬영했는데 진짜 선회도, 톤, 대비, DR, 질감 등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사진이 촬영이 되었습니다. 공간을 보자마자 빛이 들어오는 쪽에 인물을 위치시키면 깊이감 있는 사진이 만들어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잘 나와서 만족감이 엄청났어요. 흰색 스커트의 주름과 접힌 곳의 미세한 색감 차이라든지 초록색 의자의 그라데이션과 질감, 그 공간 자체의 깊이감이라든지 바닥, 천장의 질감 등 뭐 하나 아쉬울 게 없는 사진이라서 퀄리티를 제대로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나서부터 알파7 마크5로 넘어가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수민님과의 촬영 다음 날에는 일본의 모델분을 만나서 사진을 촬영했는데요. 노란 머리가 인상적인 분이셨습니다. 초록색 표현을 보고 싶어서 나무 밑에서 촬영을 해보았는데 초록색 표현도 마음에 드네요. 저는 색상에서 초록 표현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봄이나 여름 날씨가 좋을 때 야외에서 나무, 들꽃같이 초록색 잎이 있는 공간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싱그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초록의 색이 이상하면 깔끔하고 맑은 사진이 나오지 않아요. 게다가 피부톤이나 머리, 안부 등의 초록이 애매하게 끼면 사진이 더욱 탁하게 느껴지죠. 소니의 초록은 제 감성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예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니의 이 안 예쁜 초록이 비 오는 날이나 밤에는 또 나름 시네마틱한 감성으로 사진을 만들어내기엔 좋았는데요. 그래서 서양권에서는 소니로 촬영한 멋진 밤 사진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건 좀 장단점, 그러니까 호불호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쪽을 선호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노아님과의 촬영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만족스러웠던 건 이 사진인데요. 아래쪽 신발을 보시면 검은색은 잘 유지가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밝은 부분을 약간 색을 변형을 시켰어요. 마스킹을 따서 한 건 아니고 간단하게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따로따로 조정을 했는데 이렇게 색을 밝기의 영역별로 분리해서 보정을 했을 때 각각의 영역이 깔끔하게 분리되어 떨어지는 게 마음에 드네요.
잡색이 예전보다 좀 덜 끼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드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이 봐야겠어요. 이 부분도 실사용자분들의 후기가 또 궁금하네요. 한국은 알파7 마크5의 물량이 정말 부족하죠.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인기가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대의 카메라 행사인 CP+에 방문했는데 여기에서도 소니 부스에는 진짜 사람이 많더라고요. 행사장에서 또 오랜만에 일본의 유명 유튜버 친구들인 아키아님과 모로노님을 만나서 알파7 마크5의 장점과 추천 렌즈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키야입니다. 알파7 마크5 めっちゃ人気ありますね。めっちゃ人気ですね。なんか알파7 마크4より何がいいかな。一番でもやっぱセンサーが変わったんで、高速になったことによって写真も動画も両方は1個上のランク基準で撮れるようになったのが多分みんな嬉しいポイントだと思います。7 Mark4 はカメラを横に振るとぐにゃぐにゃしてしまうブリージングローリング現象あ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あれが全然なくなったのと 4K の60フレーム 4K60p でクロップがなくなって 4K120p まで撮れるようになったっていうので動画もめちゃくちゃ撮りやすくなったっすよね。 AI オートホワイトバランスは忠実な再現というよりかはちょっと色がよく見えるような人の肌が綺麗に映るようななんか AI 認識というかいい色の出し方かなっていうふうに感じますね。僕のチャンネル韓国語の字幕もつけてるんでよかったら見てください。結構一個一個レビュー動画こだわって品質を上げれるように組んでるんでちょっと楽しめ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し、ぜひよかったら日本にもこういう CP プラスっていう楽しいイベントがあるのでよかったら来てください。ソニーの開発の人の話とかソニーの担当者がたくさんいるので、クラウドも B2B も、シネマラインもアルファも全担当者がいるのでいろんな話を聞けると思います。네 여러분 감성 필름 구독자 주세요. 즐거웠던 도쿄 촬영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바로 또 폭풍 개인 작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제리님과의 작업이었는데 생활감이 있는 스냅 느낌이 아닌 광고 컨셉 같은 느낌으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공간의 작업도 좋았는데 이렇게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조명을 쓰지 않고 배경과 인물이 얼마나 분리가 될지 궁금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백라이트가 없어서 인물의 뒷 경계면이 분리되는 감은 없지만 인물 자체는 입체감 있게 표현이 되고 검정색인 머리카락과 의상도 완전히 블랙으로 내려와서 디테일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디테일이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의 경우에는 얼굴 톤이 정말 좋네요. 반사판과 조명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필터를 많이 쓴 사진도 찍어봤어요. 이 사진도 정말 좋았는데요. 저도 정리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피부톤과 색감이 마음에 드는 사진이 정말 많네요. 짧은 시간 동안 작업해야 돼서 디테일한 보정을 못하고 팍팍 쳐낸 사진들인데도 피부 색감이 마음에 드는 게 많은 거 보니 확실히 전체적인 피부톤이 좋아진 게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밋밋한 흰톤 배경인데도 사진이 왜 입체감이 있어 보일까 했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몇 가지 없는 오브젝트들이지만 하나하나 질감 표현이 확실히 되어 있으니 평면적인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객체 하나하나의 입체감으로 인해서 레이어층이 생긴 것 같아요. 바닥 레이어, 인물 레이어, 나무 책장, 거울, 배경의 레이어까지 오브젝트들은 앞뒤로 딱 붙어 있지만 질감의 차이 때문에 객체 하나하나가 확실하게 보이니까 입체감이 잘 생기는 것 같네요. 다음 촬영은 또 오랜만에 가람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요즘 정말 자주 다니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마크4로 촬영을 해봤던 분과 작업을 한다면 마크5와의 차이를 더 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람님과 또 작업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보정도 최근에 해온 느낌이 아닌 예전 느낌의 보정을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저는 빛이 강한 시간대에 대비를 많이 높이는 사진들을 좋아했어요. 사진 구성 대부분을 빛 그 자체로 했었는데 이 촬영은 강한 빛보다 은은한 빛을 활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해의 직광이 아니라 반사광이 들어오는 창문에 퍼지는 아주 약한 빛으로 인물을 밝혀보았는데요. 2026년 베스트 사진이 벌써 나온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투명한 느낌의 사진을 만드는 건 진짜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화이트 밸런스를 차갑게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화벨만을 차갑게 하면 얼굴은 생기가 없어지고 입체감도 사라집니다. 그냥 보면 예뻐 보일 수는 있지만 다른 사진 가운데에서 넣어두면 뭔가 확 죽어버리는 눈에 안 띄는 사진이 되기 일쑤인데요. 이 사진은 투명하게 표현을 되었지만 피부톤에 생기가 있고 인물의 입체감도 살아있어서 다른 사진들과 섞어놔도 눈에 잘 띌 것 같아요.
소니로 투명하고 정직한 느낌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끔한 느낌도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더 마음에 드네요. 가람님과의 촬영이 차가운 부드러움이었다면 이번엔 따뜻한 부드러움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해가 직강으로 들어오는 작은 방에서 오후에 따뜻한 햇살을 활용해 보았는데요. 이 사진은 인물을 해가 들어오는 창문 옆으로 위치시켜서 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방 안에 햇볕이 반사되어 나온 빛으로 촬영을 했어요. 이렇게 촬영하면 사진 전체에 그림자가 지지 않는 대비가 약한 부드러운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위치에서도 전반적으로 얼굴에 대비가 없는 사진들을 또 촬영해 봤는데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인물 사진의 느낌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타사의 사진 느낌의 생각도 조금 나네요. 다른 사진들도 보면 원래 소니가 가지고 있던 DR이나 선이해도는 유지가 되었고 잡색이 조금 덜하니까 깔끔함이 더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드러운 대비를 만들었을 때도 색감이 예쁘게 나와서 사진의 베리에이션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생각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AI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제가 소니의 화이트 밸런스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틴트와 마젠타였는데요. 그러니까 따뜻함, 차가움의 켈빈 값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 인물의 그린 쏠림이라든지 마젠타의 튠 같은 게 발생했다고 느껴졌었어요. 또한 차가운 켈빈 값에서 피부톤이 가끔 생기 없게 표현될 때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색감은 사실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샘플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신 대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촬영할 때 되게 어려운 게 이렇게 갈색 배경이 있는 데가 카메라가 자동적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왜냐면 피부톤에 갈색이 묻거나 뭔가 이렇게 정확한 하얀색을 표현해 주는 게 되게 어려운데 여기서 예전 버전의 카메라랑 새로운 버전의 카메라에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각각 한 장씩 찍어보고 잘 맞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알파7 마크4, 오른쪽이 알파7 마크5입니다. JPG 원본이면서 픽처 프로파일은 스탠다드입니다. 여기서 화이트 밸런스 테스트 다시 한번 할 건데요. 네. 아까 약간 갈색 배경이었는데 이번에 초록색과 함께 있을 때 화이트 밸런스를 얼마나 잡아주는지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요? 여름이 되거나 이럴 때 뭔가 깨끗하고 청량하고 이런 걸 찍을 때 초록색을 되게 잘 표현해 줘야 돼요. 맑게. 근데 잘 못 잡으면 약간 초록색이 탁해지면서 전체적으로 그 상큼한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거를 잘 잡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이 알파7 마크4, 오른쪽이 알파7 마크5입니다. 렌즈와 세팅은 동일하고요. 다음으로는 맑은 날의 실내 환경입니다. 바닥은 우드이면서 천장과 벽면은 화이트인 전형적인 실내 렌탈 스튜디오인데요. 시간은 오후 1시 정도이면서 해는 높고 짧게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왼쪽 알파7 마크4, 오른쪽 알파7 마크5입니다. 실내 역광 상황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인물 주변과 인물의 색감이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흰 벽은 그대로 화이트로 놓으려고 하면서도 인물은 조금 더 생기 있게 표현되도록 피부톤에 어울리는 주황색이 조금 더 가미된 느낌인데요. 재밌네요. 좀 전에 가람님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차가운 톤이지만 인물엔 생기가 느껴진다고 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마크4와 동일한 상황에서 세팅을 똑같이 하고 딱 놓고 비교해보니까 그렇게 변화가 된 게 맞았네요. 실내에서 해가 잘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도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해가 들어오는 쪽으로 벽이 막혀 있어서 어두운 상황이고요. 왼쪽 알파7 마크4, 오른쪽 알파7 마크5입니다. 렌즈는 계속해서 40mm 렌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에서는 흰톤 배경으로 역광, 그늘, 측광에서의 상황을 보여드렸고 야외에서는 갈색 배경과 초록이 함께한 배경의 상황을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실내 상황의 사진들을 보시면 M4는 배경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녹색기가 조금 돌고 M5의 경우에는 녹색기가 빠진 느낌에 피부톤은 주황 쪽으로 표현이 된 느낌이 있었죠. 이렇게만 보면 M5는 마젠타로 돌아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야외 갈색 우드 배경인 상황에서는 반대로 M4가 마젠타, 갈색 주황이 가미된 느낌이고 M5는 반대였어요. 제가 본 리뷰들에서 M5가 따뜻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차갑고 따뜻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잡색 제거의 느낌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배경이나 인물이 녹색으로 시프트 될 때는 녹색기를 빼주었고
반대로 마젠타로 넘어갈 때는 마젠타를 빼고 있었습니다. 만약 켈빈 값을 따뜻하게 일괄적으로 바꾼 거라면 M4의 사진을 기준으로 했을 때 M5의 사진이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으니 단순히 따뜻하게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완벽한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 완벽하지는 않겠죠. 훨씬 더 많은 상황들이 존재를 할 테고 저도 모든 상황을 다 경험해 본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딥러닝 AI 화이트 밸런스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잡색 제거라고 판단이 되고 이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비교 외에도 테스트 기간 동안 촬영한 사진의 80% 이상을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촬영을 했는데요. 별다르게 틴트 마젠타 보정을 위해서 피부톤만을 따로 마스킹해서 색 보정을 하거나 하진 않았으니 샘플을 보실 때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니의 입문 유저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크리에이티브 룩에서도 새로운 룩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FL2와 FL3인데 그 중에서 FL3로 몇 컷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인물의 피부 결만 보정을 했고 색감이나 톤은 전혀 건드리지 않는 무보정 원본입니다. 색감과 톤만 확인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기본 룩인 스탠다드와의 비교입니다. 왼쪽이 기본 룩, 오른쪽이 FL3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FL3는 청록색과 주황색으로 시프트가 되는 걸 봐서 약간 티렌 오렌지 느낌인 것 같아요. 알파7 마크4 유저로서 새로 나온 마크5를 사용해보고 이렇게 색감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려보았는데요. LCD의 변화와 더불어서 오토 화이트 밸런스의 변화가 눈에 띄게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프로세서와 이미지 센서로 인해 달라진 점도 있을 텐데요. 그 변화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좋게 느껴졌어요. 화이트 밸런스가 더 정확해졌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잡색 제거를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의상이랑 인물이 깔끔하게 떨어져 있죠. 별다르게 마스킹이나 부분 보정을 하지 않고 통으로 보정을 했는데도 색이 깔끔하게 나와서 좋았습니다. 마크4로 마크5로 만들어내는 사진의 색감을 그렇다고 못 만들어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처럼 맑은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예전보다 그런 색감을 만들어내는데 들이는 시간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카메라를 미니 알파1 마크2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M 시리즈가 항상 차세대 바디들의 표준이 되온 만큼 앞으로 출시될 R이나 C 시리즈의 신작들의 컬러 사이언스도 이 바디의 기준이 될 거라 생각을 해보시면 이 바디로 미리 자신의 색감과 톤을 잡아두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알파7 마크4 실제 유저로서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색감과 톤, 질감과 같이 어느 정도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라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공감하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객관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 리뷰인가 라는 고민들도 많이 해봤는데요. 제조사가 공개한 스펙이나 기능들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주는 리뷰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사진을 꾸준히 촬영하는 사람이 느끼는 체험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소니의 알파7 마크 시리즈로 리뷰 때만 사진을 몇 장 찍은 게 아니라 몇 년간 국내외를 다니면서 사진을 계속 지속적으로 촬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유저의 느낀 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건 제가 촬영하는 환경에서 저의 시각으로 느낀 점이기 때문에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객관적인 수치나 비교를 보시려면 선행 리뷰들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소니는 대여도 많기 때문에 꼭 대여를 해보시고 자신의 시각으로 체험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오늘의 리뷰는 그 체험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한번 힌트를 가지시고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사진 외에도 알파7 마크4로 촬영한 사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에 계속 업로드될 예정이니 인스타그램도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감성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挨拶お願いします。はい、こんにちは、フォトグラファーのモロンノです。今日は本当にアイドルみたいななんかファンさんがいっぱいありますね。とんでもないですが、たくさんお越しいただいてありがたかった。すごいなんか AKB みたいな感じで。いや、とんでもございません。なんかモロノンさんが考えて、α7 Mark5 のなんかいいところお願いします。もういいところだらけなんですが、まず AI オートホワイトバランスが素晴らしいです。オートホワイトバランスに AI が搭載されたので、被写体を認識しながら実際の色に近しい色に自動で、やってくれます。だから今までだったらホワイトバランス自分で結構微調整を入れてたのがほぼ不要になります。なので現像の手間が減るっていうので、まず AI ホワイトバランス最高。
あとはそうだな、2つ目は手ブレ補正も実はめちゃくちゃすごくって、なんかね、固定で広角レンズで20ミリくらいのレンズでシャッター速度6分の1秒くらいで撮ったら全然手ブレせずに撮れたんですよ。すごくって、それとかもやっぱおすすめのポイントですね。なんかね、他にバリチルとかいろいろなんかねあるけど、個人的に使ってて感動したのはそのあたりかな。アルファ7 Mark V と似合うレンジベスト3お願いします。まあでも一旦 FE24 70 F2.8GM に持ってないなら一旦、でナンバー2が FE50-150F2GM ポートレートレンズ。ポートレートレンズ。はい。ナンバー3はちょっと望遠推しになっちゃうけど FE70200 F2.8GM2 型です。一番このレンズ使います。やっぱポートレートも物撮りも何でも撮れちゃうので、旅とかでも絶対望遠持っていきたいのでマストバイ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バイバイ。